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231페이지부터 나오고 있는 제4장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231페이지 보시면 맨 첫 번째 줄에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해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자, 유상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이 증여세에 봤는데요. 증여세는 뭐냐?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너 가질래? 나 가질게. 이게 증여죠. 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이 이걸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겠다. 이게 증여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양도는 뭐냐? 자, 이거 내가 너한테 100원에 팔 테니까 너 살래? 줍니다. 살게. 그러면 제가 줬지만 어떻게 돼요? 100원을 받아오는 거죠. 즉 유상 대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양도죠. 증여는 그냥 주면 끝입니다. 받아오는 게 없어요. 하지만 양도는 유상 대가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면 받아온다는 거죠. 이게 양도라는 거죠.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다시 보시면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즉 미등기 자산도 양도 행위가 일어나면 무조건 과세가 된다는 거고요.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이게 다 양도라는 거죠. 매도, 100원에 팔 테니까 살래? 사겠다. 매도죠. 100원 받아오고 있죠. 양도. 만약에 내가 이 하얀 분필을 갖고 있는데 얘가 빨간 분필을 갖고 있어요. 야, 바꾸자. 줬어요. 그럼 빨간 분필을 제가 받아오고 있죠. 양도라는 거죠. 왜? 받아왔으니까. 제가 현금 100원 대신 빨간 분필을 가져왔다는 거죠. 양도입니다. 현물 출자. 제가 이거를 현물 출자래요. 그리고 제가 뭘 가져와요? 현금 100원 대신 주식을 받아오고 있는 거죠. 현물 출자. 양도라는 거죠. 이렇게 대가 관계가 있으면 이게 다 양도라는 겁니다. 양도. 자, 대가 관계가 있는 게 다 양도다. 자,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뭘 다 팔면, 팔아서 뭘 받아오면 이게 다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냐 이거죠. 아니란 얘기예요. 자, 채권을 제가 1억 주고 샀는데 이 채권을 5억에 팔았다. 4억을 벌었다. 그러면 양도냐? 양도예요. 그런데 양도세 과세가 되냐? 아니란 얘기예요. 무조건 다 팔아서 벌었다고 해서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죠. 양도세가 과세가 되기 위해선 법에서 이러한 자산을 팔고 벌어야지만 세금을 낸다. 즉 과세 대상 물건들을 다 나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팔고 벌어야지만 과세가 되지, 법에서 나열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팔고 벌었다. 과세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채권 과세 절대 안 되고요. 만약에 자동차, 만약에 한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튜닝을 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었다. 얘가 만약에 그거를 7천에 사겠다. 줘요. 7천을 받았다. 5천에 샀는데 7천을 받았다? 2천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라? 아니에요. 자동차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이 대상 자산들을 팔고 벌어야지만 세금을 낸다. 자, 그래서 거기 231페이지에 이 과세 대상이 나오는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로 열거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 차익을 말한다. 따라서 열거되지 하지 않은 자산을 양도해서 벌었다? 그때는 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토지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간단히 보면 양도세 과세 대상은 첫 번째 토지, 건물. 아파트 같은 거 팔았다. 그럼 아파트, 건물이 있고 밑에 땅이 있죠. 토지, 건물. 상가, 오피스텔, 다 이런 것들. 자, 토지, 건물을 팔고 벌었다? 그럼 과세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런 것들을 팔고 벌어야지만 과세가 이루어지고요.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뭐 분양권, 뭐 조합원 입주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과세가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될 건, 여기 부동산 임차권인데요. 반드시 얘가 붙어야 돼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었다는 거. 얘가 빠지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232페이지 1-4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 나오는데 이거보다 먼저 233페이지의 기타 자산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어야 돼요. 요게 붙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죠. 만약에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서 영업권이 계상돼서 팔았다. 그러면 이 영업권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고요. 얘가 없이 그냥 영업권만 단독으로 팔아서 벌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 기타 소득이 과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업권만 팔았다면 기타 소득, 사업용 고정자산 함께 양도해야지만 자, 이 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233페이지 맨 밑에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없이 점포 임차권,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했다면 이를 기타 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이루어지더라. 자, 그 다음에 특정 시설물 이용권. 234페이지 특정 시설물 이용권. 뭐 콘도미니엄 회원권, 골프 회원권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을 팔고 벌었다. 자, 그러면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정법인 주식인데, 자, 특정법인 주식 등 이게 있고, 네 번째가 그 밑에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 자, 이렇게 과세가 이루어지더라. 이 특정법인 주식은 이거예요.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234페이지, 다음에 1 및 2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총액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 외의 자에게 양도했다면, 첫 번째, 당해 법인의 자산 총액 중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합계액의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그 법인의 자산 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이더라. 두 번째, 당해 법인의 주식 총액 중 주주 이름 및 특수 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50% 이상이다. 자, 세 번째, 거기 특정 법인의 주식 거기 나와 있죠. 다음에 1, 2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총액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했다. 자, 이렇다면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된다 그러면 특정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걸로 보고 양도세가 과세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자, 이거 말고 우리가 조금 이따 네 번째 주식이 나오는데, 현재 양도소득세는 크게 부동산과 주식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아주 높게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이 주식에 대해서는 아주 약하게 과세합니다. 현재 주식시장 육성하기 위해서 이 주식에 대해서는 아주 약하게 과세해요.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해서는 그 양도소득세, 세율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부동산에 비해서 양도소득세가 주식에 대해서는 약하게 과세하고 있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주식이죠. 이 주식인데 왜 이 주식을 여기서 과세하지 않고 왜 여기 부동산 등에서 과세하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당해 법인의 자산 총액 중 이 부동산에 해당하는 비율이 50% 이상이고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들이 50% 이상의 그 지분을 양도했다면 그거는 이 주식을 판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형식은 주식이지만 50% 이상을 넘겼다면 이들은 부동산을 넘겼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주식이지만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기타 자산 특정 법인 주식으로 여기 모여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요건에 충족했다면 주식을 판 게 아니다. 이거는 부동산을 판 거다.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부동산 등에 대한 그룹으로 이게 주식이지만 여기 속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 자, 234페이지 맨 밑에 1, 2 모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 총액 중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합계액이 80% 이상인 법인. 자, 얘는 첫 번째가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고요. 두 번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골프장, 스키장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 부동산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 그렇다면 이 주식은 형식은 주식이지만 주식으로 볼 수 없다. 그건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양도 비율이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 얘와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은 얘와 차이점이 뭐냐? 이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법인은 주식 한 주 한 주가 형식은 주식이지만 뭐예요?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한 주 한 주가. 왜? 이 법인은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 부동산을 이용한 사업을 해요. 그럼 이 주식 한 주 한 주는 부동산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단 한 주만 팔아도 부동산에 대한 양도로 보고 주식이지만 이쪽 그룹에서 양도세를 계산하겠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특정 법인의 주식은 50%라면 50% 넘겼을 때만 하겠다. 얘는 반드시 50%를 넘겨야지만 과세가 돼요. 얘는 한 주만 팔아도 무조건 과세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특정 법인 주식과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은 형식은 주식이지만 실질이 부동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동산 그룹에 의해서 양도세를 계산하겠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 등은 이런 것들이 양도세가 과세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주식인데요. 자, 주식은 다시 앞으로 가보면 앞으로 가기 전에 235페이지 파생상품 거래가 있는데 다섯 번째 파생상품 이자나 배당수로 과세가 되는 파생상품이 있다면 이때 양도세가 이때 파생상품으로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크게 양도세 과세량은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갈라지는 거고요. 이 주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주식은 다시 앞으로 와보면 232페이지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과세가 되는데 현재 이 주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우리가 아침에 컴퓨터 켜고 주식거래 하지만 이때 양도세가 과세된다? 과세된 사람이 있다?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 현재 주식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소액주주들은 거의 과세가 안 돼요. 다 대주주만이 과세가 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양도세 과세 대상은 주식과 관련돼서 크게 세 가지인데 주권상장 홀사법인의 대주주가 장내 거래한 주식.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컴퓨터 켜고 주식 거래를 하지만 과세가 안 됩니다. 왜? 거의 다 소액주주이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만 과세가 되더라. 대주주. 자, 두 번째. 주권상장 홀사법인의 장외 거래 주식. 장내가 아니라 시간 외 거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대주주, 소액주주 안 따지고 이때는 무조건 과세다. 세 번째. 비상장 주식. 이 비상장 주식도 대주주, 소액주주 안 따지고 무조건 과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한다 그러면 컴퓨터 그 주식 거래할 때 이런 것들 거의 과세가 안 되죠. 왜? 얘만 과세가 되니까. 자, 이건 예외적인 것들이고.
자, 그러면 이 대주주는 누구냐 이거죠. 거기 대주주 관련돼서 나오고 있는데 232페이지 첫 번째 지분율 기준. 양도율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 종료일 현재 또는 주식 양도율 현재 특수관계의 소유주식을 포함한 지분율이 다음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 자, 그 다음에 233페이지 시가총액 기준. 양도율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 등을 포함한 시가총액이 다음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 자, 이렇다면 이게 대주주라는 거죠. 자, 그래 대주주의 범위가 18년도, 19년도, 20년, 21년, 21년 4월 이후 이렇게 지분율과 그 시가총액 이 비율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대주주의 범위를 보다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대주주의 범위를 보다 확대시켜서 양도세 과세가 되게끔 만들겠다. 자, 이렇게 현재 세법이 추진되고 있고요. 자, 보니까 여기 있는 대주주는 누구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기준으로 1%, 코스닥법인은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 이상. 이 사람이 대주주다. 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 코스닥법인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 이상인 주주를 말한다. 이게 대주주예요, 지금. 자, 조심해야 될 거. 직전 사업연도죠.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주식을 처분했다. 이때 대주주의 판정은 이날 판날 현재 기준으로 보냐? 아니란 얘기예요. 이날 기준. 이날이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요날. 요 12월 31일 날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는 거죠. 요날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게 아니에요. 요날 기준으로 대주주였다면 이때 팔았을 때 양도세를 과세하겠다. 자, 그래서 이날 기준으로 뭐냐? 지분율 기준은 1% 또는 2% 이상. 근데 예외적으로 지분율 기준은 이날 현재 지분율 기준으로도 또 따져요.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 맞으면 돼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15억 이상은 반드시 이날 현재 기준으로 보겠다. 자, 그래서 대주주 여부는 일단 직전 사업연 종료일 현재 1% 이상 또는이라는 거죠. 그리고가 아니에요. 또는.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대주주다. 그 다음에 액면가가 아니란 얘기죠. 시가 이상이면 대주주다. 그래서 이날 현재 기준으로 지분율이나 시가총액 기준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대주주다. 그래서 그때 대주주에 해당한다 그러면 장내 거래했을 때 양도세가 과세가 되더라. 자, 그래서 주식은 이 세 가지가 과세가 되고 이 대주주 범위까지 유가증권 상장법인과 코스닥법인의 기준, 이 대주주 기준 정도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당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235페이지 보시면 235페이지 양득 또는 취득의 시기가 나오는데 언제를 이제 양도와 관련돼서 유상 거래가 있으면 양도세 과세가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팔고 해서 벌었다 그러면 세금을 내는 건데 언제를 양도일로 볼 거냐 이거죠. 자, 일반적으로 대원칙은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부동산 상가나 아파트 같은 거 매매 거래를 했다 그러면 그때 계약을 할 거고요. 그럼 계약금 내겠죠? 중도금, 잔금,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소유권자 등기하고. 자, 그러면 이 날 중에서 어느 날을 양도일로 볼 거냐? 언제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예요? 이날이죠. 왜? 잔금을 치르면 이제 매수인하고 매도인하고 만날 일이 없죠. 잔금을 치르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다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고 부동산 권리증 주는 거죠. 따라서 이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취득일은 이 잔금청산일. 이 잔금청산일은 실제 계약서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잔금이 이루어진 날을 말해요. 자, 이러한 원칙을 갖고 보시면, 자, 235페이지에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1번 원칙제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재산의 양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말합니다. 여기서 청산이란 매매 계약서상 기재된 잔금 청산일 약정이 아니라 실제로 잔금을 수수한 날을 말한다. 자, 밑에 예외적인 경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아까 대금 청산일, 이때 잔금 받은 날이 양도일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불분명하다. 그럼 언제로 볼 거냐? 언젠가 명확한 날이 하나 나오죠. 뭐냐? 이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불분명하다면 이 날을 양도일로 보겠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원래 흐름은 이렇게 가는 건데 희한하게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만약에 이때 됐다. 그러면 언제로 볼 거냐? 그때는 이날로 보는 거죠.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봅니다. 이게 잔금일보다 앞섰다면 이날을 양도일로 보겠다. 왜 얘가 이 계약서상 잔금일보다 앞설까? 왜 그래요? 이때 실제 잔금을 치렀다는 거죠. 실제 잔금을 치렀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하라고 부동산 권리증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날이 앞섰다면 실제로 잔금을 다 치른 거다. 그래서 이날을 보겠다. 자, 그래서 대금 청산 전에 등기를 한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의 접수일을 양도일로 하겠다. 자, 236페이지. 장기할부 조건의 양도라면, 자, 장기할부 조건이라면, 장기할부 조건 나오는데, 1년 이상이고, 2회 이상 분할해서 받고 이랬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겠다. 즉, 셋 중 가장 빠른 날로 하겠다. 자,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는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로 하겠다. 자, 상속 또는 증여의 취득 시기, 상속 개시일, 증여는 증여 받은 날을 각각의 취득 시기로 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2-3번. 양도 자산의 취득 시기에 관한 의제. 부동산 권리에 대한 권리 및 기타 자산. 84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85년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 상장 및 비상장 주식. 85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86년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 아주 오래된 부동산, 즉 60년에 취득했다, 70년에 취득했다. 그 취득가액이 있어요? 계약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시지가 그때 있냐? 없어요. 뭐냐? 아주 오래전에 취득했던 자산은 그 다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85년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보는 겁니다. 무조건. 그 이전에 취득했던 자산 무조건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보고 그날을 취득 시기로 보고 취득가액을 끄집어내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86년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 자, 이게 취득자산에 대한 의제입니다. 아주 오래된 부동산을 이렇게 보겠다. 자, 그 다음에 237페이지. 자, 양도소득세 세율인데요.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통 과표가 나오면 거기다 세율을 곱하는데, 이 세율을 적용할 때 이 보유기간에 따라서 이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산지 6개월 만에 팔았다. 그럼 누가 봐도 투기성 거래입니다. 그때는 좀 더 높게 과세를 해야 될 거고, 아주 오래 갖고 있었다. 그러면 그때는 좀 약하게 과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자, 거기 두 번째 줄.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요.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 즉, 상속인이 상속받은 날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겠다. 그 다음에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내 배우자 및 직계 준비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을 각각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한다. 즉,
2월 과세 기준이었죠. 2월 과세. 2월 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면 최초 증여자가 취득했을 때 그때부터 팔 때까지 이 기간을 갖고서 보유 기간을 따지겠다. 자, 그래서 밑에 3-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세율이 나오는데 1년 미만 보유했다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라면 40%, 2년 이상이라면 누진세,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이라면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토지 건물.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예요. 소득세는 원칙이 6에서 42% 누진세로 과세가 되죠. 그래서 많이 벌었다? 그럼 많이 내고, 조금만 벌었다? 그럼 조금만 내고. 양도세도 마찬가지.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어서 많이 벌었다? 그럼 많이 내. 조금 벌었다? 조금만 내.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예요. 따라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 종합소득세하고 똑같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투기성 거래다. 누가 아파트를 산지 6개월 만에 파냐, 3달 만에 파냐, 1년도 안 돼서 파냐 이거죠. 이거는 당신이 투기 목적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높게 과세하겠다. 자, 그렇지만 현재 주택과 관련돼서 주택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택 및 입주권은,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40%로 과세한다는 거죠. (2년) 미만이다. 이것도 투기성 거래다. 그래서 40%.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기본세야.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미등기 자산이다. 아주 높게 과세하겠다. 70%. 비사업용 토지다. 자, 그러면 원칙적인 세율에다가 플러스 10%를 업해서 과세하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만약 상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년 이상 갖고 있어야 이 세율을 맞을 수 있는 거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은 갖고 있어야 이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세율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37페이지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이죠. 분양권. 거기 박스 밑에 237페이지 박스 밑에 분양권 양도가 나오는데 이 분양권 양도에는 230 밑에서 두 번째 줄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양권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50%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분양권은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에요. 분양권. 이 분양권은 현재 양도에 대해서 50% 세율을 적용하더라. 분양권에서는. 이것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정이죠. 자, 다음 페이지. 기타 자산이 나오는데 기타 자산. 자, 여기죠. 기타 자산. 자, 여기 기타 자산에 대해서는 6에서 42% 세율,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238페이지, 주식 및 비상장 주식인데요. 주식에 대한 세율인데, 이 주식에 대한 세율은, 거기 좀 복잡하게 주식에 대한 세율이 나오는데, 주식에 대한 세율은, 이 세율을 보면 이 주식에 대해서 현재 양도세가 약하게 과세가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일반 법인에 대한 주식을 팔았다. 그 양도다. 그렇다면 20%로 과세합니다. 즉 이거에 비해서 한참 낮은 거죠. 그리고 한참 낮게 과세하고 있는 거죠. 즉 주식을 보다 약하게 과세하겠다. 우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주주 양도분으로서 과표 3억 추가분, 단 대주주 양도분으로서 과표 3억 추가분은 조금 더 높게 과세하겠다. 그래서 25%로 과세를 하고요. 두 번째, 중소기업법인이다. 즉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했다. 자, 그럼 일반 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은 보다 약해 보이니까 절반을 깎자. 그래서 10%로 과세가 이루어져요, 지금. 자, 그리고 대주주 거래분이다. 단 대주주 양도분이다. 이 대주주 양도분은 뭔가 감액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원칙대로 20%로 과세를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일반 법인이면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이다. 그렇다면 일반 법인이다 그러면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했다? 그럼 20%가 아니다. 당신은 이건 투기성 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에다가 10% 업을 해서 이때는 30%로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거. 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거기 238페이지 주식에 대한 세율. 자, 이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보면 딱 이 세 가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여기서 본 것처럼 주식에 대해서는 아주 약하게, 일반적인 부동산에 비해서 현재 약하게 주식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율도 자주 물어보니까 기억하셔야 돼,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원칙을 알고 왜 이렇게 되는지 느끼면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 241페이지 보니까 미등기 자산 양도인데요. 이 미등기 전매는 나는 쏙 빼고 세금을 안 내겠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게 걸렸다? 그러면 아주 높게 과세하겠다. 그래서 미등기 자산은 70% 아주 높게 과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미등기 자산과 관련돼서는 불이익이 있는데요. 거기 239페이지 미등기 자산 양도 70% 세율을 정한다. 두 번째 줄. 그리고 밑에 가, 나, 다가 있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장기 보유 특공제 적용 안 되고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안 되고요. 70% 세율 아주 높게 과세한다. 그 다음에 답은 각종 비과세, 감면 적용이 안 된다.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는 아주 양도소득법에서 가장 악질적인 걸로 보고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만 기억하죠. 지금 미등기 자산 양도라면 장기 보유 특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 다음에 세율 70%, 각종 비과세 감면 다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뒤에서 양도세 공부하겠지만 만약에 취득 당시 가액을 몰라서 필요경비를 취득 가액을 모른다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정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미등기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얘도 이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적용되냐 이건데요. 아무리 미등기 자산이라도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적용해준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거 해줍니다. 저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비삼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추가과세 보니까 2016년도 1월 1일부터 기본세율 플러스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단기 세율과 비교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아까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원칙적인 세율에다가 10% 업을 해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만 1년 미만, 2년 미만이라면 당연히 이 세율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이 세율과 둘 중에 큰 걸로 과세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뭐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이것과 이 세율 2년 미만이라면 얘와 이것 중 큰 금액으로 과세가 되더라. 비상토지. 원칙은 이렇게 10% 업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6번 지정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 투기지역, 조정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이 나오는데 이게
파리 부동산 대책, 17년도에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조정대상, 투기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투기지역이 있고요. 조정대상 지역은 이거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을 얘기하면 이 투기지역을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17년도부터 우리나라는 아파트 값이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특히 뛴 지역들이 있어요. 서울 전 지역, 그 다음에 경기 일부 지역, 세종시, 그 다음에 부산에 대한 일부 지역.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값, 주택값이 너무 많이 뛰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왜 이렇게 뛰었을까? 다주택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투자할 때 이 돈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택으로 몰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값이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천정부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부동산 값이 뛰었던 지역들을 우리가 이 조정대상 지역이라 그러는데, 서울 전 지역, 세종시, 경기 일부, 부산 일부 지역인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팔 때는 보다 높게 과세하겠다. 즉,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얻을 생각하지 말아라. 얻어봤자 세금으로 다 걷겠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는데, 가만히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 자, 2018년도 4월 1일부터 부동산을 처분했다 그러면, 이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세율, 플러스 10% 업을 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의 3주택 이상자다. 그러면 기본세율에다가 플러스 20% 업을 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한다 그러면 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이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판다 그러면 높게 과세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플러스 이것도 안 돼요. 이 뒤에서 공부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것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아파트 값이 많이 뛰는 지역에서 이 다주택자들 이 부동산으로 돈 벌려 이렇게 좀 이렇게 투자하려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재미를 못 보게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높게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를 보다 보면 보세요. 만약에 이 기본세율이 6에서 42%인데 20% 업을 한다? 그러면 62%입니다. 주민세까지 합치면 70%예요. 어마어마한 세금이죠. 번 금액에 대해서 70%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죠. 즉 부동산으로 인해서 주택으로 인해서 더 이상 투자 수익을 얻는 걸 막겠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값 뛰는 걸 막겠다. 이거죠 지금. 자 거기 23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부동산인데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2018년 4월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세를 기본세율 10%, 20% 중과한다. 다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 이렇다면 단기 보유 40%와 비교해서 높은 세율로 과세하겠다. 자 밑에 조정대상 지역 나오고 있죠. 239페이지, 40페이지 조정대상 지역 서울 전 지역 그 다음에 경기 일부, 세종시 일부, 그 다음에 부산 일부 지역 밑에 1세대 2주택자 기본세율 플러스 10% 장기 보유공제 배제 밑에 1세대 3주택자 기본세율 플러스 20%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조정대상 지역이라 그러면 이렇게 높게 과세가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이렇게 세율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는 게 이 부동산에 비해서 이 지금 주식에 대해서는 아주 약하게 과세하고 있다. 거의 절반 정도, 절반보다 더 안 되게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칙이 이거지만 소득세 기본세율과 똑같지만 어떤 이유가 있어서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게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그러면 자 이렇게 높게 과세가 이루어지고 장기 보유 공제도 안 된다. 자 이렇게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